오늘은 스웨덴의 회사입니다. 프라이메어에서 나온 i25라는 인티앰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인티앰프를 이제 처음 받아보고 느낀 그 첫인상은 상당히 이게 북유럽 브랜드니까 그 일본 브랜드하고는 그 많이 달라요, 느낌이. 일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포장, 그러니까 패키지가 안에 들어있는 스티로폴도 그 부서지는 것들,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스티로폴이고, 그리고 기기도 뭐 비닐에 쌓여 있거나, 뭐 가끔은 비닐에 안 쌓여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역시 비닐팩 같은데 뭐 케이블이나 뭐 구성 부품들이 들어있는 반면, 프라미어 같은 경우는 제법 고급 오디오처럼 신경을 썼더라고요. 제가 이 박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로고가 있고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요. 심지어 여기 검전 드라이버까지 들어있어요. 이 검전 드라이버인데 여기다 이제 전기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보는 물건입니다. 뭐 사람에 따라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기기는 이런 재활용이 가능한 부직포 백에 들어있었고, 그리고 보시면 이 발포폼이죠. 잘 부서지지 않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게 무슨 차이냐 싶지만 그 오리지널 패키징을 잘 보관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는 데서 막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일제 오디오 같은 경우는 보통 가전 같은 그런 느낌이고, 한번 박스를 언박싱 하면 그 다음에는 그 박스를 대부분 버리게 되는 이제 그런 패턴이 이어지는데, 오디오 같은 경우는 원박스를 가지고 있을 때 결국 나중에 뭐 중고거래를 할 때나 이럴 때 매우 유리하니까 이런 점은 상당히 잘 고려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적으로 음질하고 상관이 없지만 이런 어떤 감성적인 어떤 터치가 그 프라이메어보다 더 고급 오디오에서도 종종 보이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프라이메어가 잘 캐치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앰프의 경우는 이제 이게 볼륨 다이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상급 모델로 가면 이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분명히 셀렉터가 되겠죠. 하지만 이제 i25 같은 경우는 이걸 이렇게 그 버튼으로 대체를 했어요. 이 밑에 모델은 아예 이런 다이얼이 없어요. 근데 뭐 사실 그런 거는 뭐 어디까지나 시각적인 차이일 뿐이고 음질을 또 들어봐야 되는데 제가 들어본 거는 i25이기 때문에 25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겠죠. 예, 그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프라이머리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보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음각이에요. 음각으로 이렇게 로고가 새겨져 있고, 여기도 보면 음각으로 새겨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 프롬 패널이 약간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죠. 이게 이제 얘네들의 어떤 그 디자인 랭귀지를 보여주는 거고, 항상 보면 프라이메어는 3점 지지 바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 추가적으로 어떤 오디오 받침대를 사용할 때 3점 지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프라이메어는 스탠다드로 이렇게 3점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프라이메어가 예전부터 해왔던 어떤 그런 것이고, 자사의 어떤 그 오리지널 그 디자인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데서 이게 딱 봤을 때 프라이메어다라는 느낌을 주기가 쉽고,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오디오랑 약간 시각적인 차이를 줌으로써 프라이메어가 어떻게 인상적으로 남게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리모컨 여기 있는데, 리모컨은 사실 뭐 크게 뭐 이렇게 뭐 인상적이진 않아요. 보통 오디오 리모컨 같은 건 상당히 막 힘을 많이 주는 리모컨이 많은데, 이런 리모컨은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뭐 셋톱 박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리모컨이죠. 자사의 어떤 그 CD 플레이어라든가 다른 기기를 연결했을 때 쓸 수 있는 복합 기능이 추가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직관적이고,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리모컨이에요. 그리고 꽤 많은 오디오 리모컨들이 이 재생 각도가 좁아서 아주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얘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상당히 쓸만합니다. 사실 오디오를 쓰다 보면 리모컨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그리고 이제 이 그러니까 고가의 유럽 오디오가 갖고 있는 어떤 감성적인 품질을 프라이머에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클릭하는 느낌이 꽤 고급집니다. 그러니까 보다 저가의 오디오에서 나타나는 어떤 무슨 꿀렁꿀렁거리는 그런 느낌도 없고, 볼륨 같은 경우도 약간씩 조금씩 걸리면서 돌아가는 그런 볼륨이에요. 이게 디지털 볼륨, 그러니까 디지털 볼륨이라기보다 볼륨은 이제 디지털로 표시가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딱 걸리는 느낌이 좋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알루미늄으로 추정이 되고, 상판은 알루미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아주 저렴한 탱 소리가 나지 않고 그냥 툭 소리에 가까운 꽤 두께가 있는 그런 그 상판이고요. 네, 이제 프라임의 뒷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스피커 단자죠. 말국과 직결도 가능하고, 물론 바나나도 가능한 그런 단자입니다. 이쪽 부분은 DAC고요. 광하고 동축 입력이 있고, 이 맨 끝에 있는 거는 이제 출력 단자예요. 이거는 PC랑 연결할 수 있는 USB고, 신기하게도 아날로그 그 인풋이 상당히 많아요. CD, 라디오 이런 것들 다 연결할 수 있겠죠. 밸런스 단자는 없어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네트워크고요. 근데 이제 이 두 개가 지금 이제 국내 모델은 누락이 되었는데, 안테나가 이제 여기 안테나 1, 안테나 2, 하나는 그 무선 네트워크고 또 하나는 그 블루투스로 추정이 되는데, 사실 이 정도 급의 앰프를 사용하면서 굳이 무선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그 음질 면에서나 안정성 면에서 유선으로 연결을 하는 게 확실한 그 결과물을 더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선으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앰프에 블루투스가 들어있는 것은 그렇게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크게 상관없다고 하는 편인데, 그 이유는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그 자꾸 표준이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블루투스 리시버 그거 얼마 안 하거든요. 그냥 현재 나와 있는 블루투스 리시버 중에서 좋은 거를 연결해주면 블루투스는 어렵지 않게 재생이 되니까 전 차라리 그 편이 더 합리적이지 않는가. 만약에 이 부분이 만약에 앰프에 포함이 되었다면 앰프의 가격이 더 올라갔겠죠.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 앰프나 그 미국 앰프의 특징인 이런 파워 스위치가 있죠. 대부분의 일본 앰프는 이게 없어요. 이 부분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를 잘 보시면 여기 지금 이게 핀이 3개거든요. 접지 핀이 있는데, 일본 제품은 대부분에 보면 이제 접지 핀이 여기 없고 접지를 따로 연결하게 되어 있어요. 아마도 그 일본의 그 전기 사정상 그 접지 핀이 그 없는 그 콘센트가 많아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은 이제 유럽 앰프의 특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슬림하죠. 뭐 예전부터 그 토로이드라고 그 도나스 같이 생긴 그 트랜스포머를 쓰기 때문에 이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얘는 또 D 클래스를 채용했기 때문에 트랜스포머가 이제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이게. 그 발열도 많이 없어서 예전 프라이머에서 보이던 어떤 이 길쭉하게 슬릿 형태라고 하죠. 방열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샤시의 강성도 더 보장이 되고 발열은 원래 뭐 좀 덜 나니까 이제 발열 문제도 덜하고 또 먼지의 유입도 원천적으로 아예 생기지 않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뭐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클래스 D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 소리가 차갑다, 뭐 인간적이지 않다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판매되는 앰프 중에서 이제 저렴한 모델들이 클래스 D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오픈마켓에서 보시면 뭐 15불짜리 앰프 이런 것들 보면은 뭐 거의 뭐 100%죠. 다 클래스 D를 씁니다. 근데 클래스 D가 물론 만들기 쉽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포맷인 것은 맞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클래스 D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 더 이 앰프보다 저렴한 AB 클래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걔보다 낫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리고 뭐 EM보다 더 비싼 하이엔드에서도 클래스 D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누가 어떻게 만드냐의 문제지 방식 자체로 어떤 음질의 고하가 결정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보는 게 맞아요. 사실 저는. 전반적으로 여기 뭐 로고 같은 것도 이렇게 있고 패키징이 참 예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유럽 앰프에서 제일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덕목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게 앞모습을 봤을 때는 상당히 뭐랄까 그 미니멀리즘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었는데 제공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공하는 게 많다는 거는 좀 더 기계를 여러 용도로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여러 가지 선택권을 준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좋아요, 이게. 그리고 이 DAC가 여기 이렇게 내장되어 있는 DAC가 성능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몇 년 전에는 그 이런 그러니까 이 앰프에 상하는 가격의 DAC가 뭐 예를 들어서 이 앰프가 300만 원 정도 된다. 300만 원 정도 되는 DAC급의 소리가 거의 나와요. 몇 년 전에 거. 괜찮은 거죠. 그 정도면. 물론 뭐 아주 좋은 DAC랑 비교를 하면 빠집니다.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 이 기기가 주는 어떤 다양성을 감안할 때 이 정도 DAC면 상당히 좋은 DAC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이런 DAC가 달려있는 이런 형태의 인티 앰프를 지금까지 들어본 게 6번째 같은데 그 중에서 얘가 정말 DAC가 발군이에요. 정말 좋습니다. 프리앰프로 가면 조금 이야기가 다른데 굳이 얘를 프리앰프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앰프에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뭐 DAC나 프리앰프가 붙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쓰는 게 맞겠죠, 당연히. 뭐 이 앰프는 분명히 좋은 앰프지만 더 좋은 앰프도 있으니까요. 더 좋은 DAC도 있고. 그럼 이 앰프의 전반적인 음질이 어떠냐라는 데는 좀 쉽게 얘기하면 그 프라임웨어 소리가 납니다. 프라임웨어의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그 소리의 주관화를 많이 잘 시키는 그런 앰프예요. 그러니까 좀 소리를 맛있게, 멋있게, 프라임의 어떤 느낌으로 재해석을 하는데 매우 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정말 하이엔드 앰프에서 볼 수 있는 무슨 광대역, 뭐 무대의 광활함, 그 다음에 뭐 폭포수 같이 쏟아지는 어떤 그런 무슨 정보량이라든가 그런 거는 없어요. 하지만 음악을 듣기 위해서 그게 꼭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딱 들었을 때 느낌이 고급지게 나온다, 좋게 나온다, 편하게 나온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이건 원박스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다가 스피커만 연결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죠. 여기다가 스피커를 연결하고 여기다 PC를 연결해도 시스템 완성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쁘잖아요.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일제 앰프처럼 이렇게 막 여기 막 이렇게 구멍이 많고 나사 구멍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상당히 감성적인 터치가 뛰어난 그런 앰프예요. 가격을 봤을 때도 뭐 이 정도면 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에 뭐 가격은 보시면 나오겠지만 어, 그냥 원박스로 시스템을 구성하고 싶은 분, 그 일반적으로 들어왔던 소리보다 약간 좀 고급진 소리가 듣고 싶다든가 그럴 때는 이 앰프가 괜찮은 앰프 같아요. 물론 뭐 이 앰프를 추천하지 못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뭐 하이파이 특성의 뭐 정말 그게 정말 진짜 목적인 분들, 정보량을 찾는다든가 무대가 뭐 이만큼 넓었으면 좋겠다든가. 근데 그러시려면 불리형 가셔야 됩니다. 실제로. 예, 불리형 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유 뭐 확실하게 그 이거보다 더 박스도 많아질 것이고 더 복잡해지겠죠. 그리고 시스템 매칭에도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오디오라는 게 뭐 대부분 뭐 다 좋으려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음악을 듣는 게 목적이라면 사실 이 앰프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이 앰프의 어떤 그 프라임의 해석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앰프가 뭐 너무 따뜻하다. 이 앰프가 너무 어떤 그 이 앰프의 주관적인 해석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런 분들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들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정답은 없어요. 이 앰프는 꽤 괜찮은 앰프긴 하지만 이 앰프면 된다. 뭐 이런 말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지인이 저한테 뭐 음악을 듣고 싶은데 부담스럽지 않게 듣고 뭐 간단하게 꾸미고 소리도 예쁘게 나고 고급진 어떤 모습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예, 오디오 중에서 상당히 좀 위협적으로 생긴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얘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이 앰프를 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아, 아무튼 제가 뭐 사실 이 프라임에 대해서 뭐 프라임에 역사가 꽤 있는데 사실 그 역사에 대해서 굳이 논할 필요는 없고 인터넷에도 많아요. 많고 사실 그 역사하고 지금 현재 프라임하고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글쎄요 그 역사로 지금의 프리미어를 음, 재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나와 있는 프리미어는 지금의 그 기기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는 여기까지로 할게요. 아무튼 제 리뷰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